안녕하세요. 오늘은 민간 경비의 조직 및 업무라는 파트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분야에서는 민간 경비의 조직, 민간 경비의 조직 및 업무. 그래서 민간경비 조직은 여러 가지로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일상적으로 첫째는 민간 경비업 법이기 때문에 경비업법 상의 어떤 유형을 볼 수 있겠죠. 법 상에 어떤 유형이 있는지, 조직이 있는지 한번 보면 경비업법에서는 시, 호, 신, 깃, 턱 이렇게 5가지가 있죠. 둘, 넷, 다섯 가지가 있다. 요거는 시설경비죠.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업무,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이렇게 해서 경비업법상에는 5가지 종류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경비업법상의 어떤 분류를 보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뭐 어떤 시설, 장소에서 일어나는 도난, 화재, 위험 방지하는 활동. 그 다음에 호송은 이동 중에, 차로 이동 중인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예방하는 경비겠죠. 그래서 뭐 현금이라든지 유가증권이라든지 기금속이라든지 결국은 물건이죠. 이동 가능한 물건 등에 대한 거고, 신변보호는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경호, 주요 요인에 대해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업무. 기계경비는 말 그대로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관찰을 하죠. 그래서 경비 대상 시설 외에서 이런 용어가 나오죠. 외의 장소에서, 바깥의 장소에서 어떤 감지 시설이죠. 감지를 해서 어떤 위험을 방지하고 하는 그런 경비 활동을 말하죠. 그 다음 특수경비는 말 그대로 국가 중요시설, 시설에 대해서 어떤 경비나 도난, 화재 이런 거를 방지하는 경비 업무. 국가 중요시설이라고 하면은 지난번 시간에 간단히 언급되었던 거로 기억되는데,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 목표, 그 다음 통합방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국가중요시설이라고 하죠. 국가중요시설에 대해서 어떤 경비, 도난, 화재를 예방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특수경비업이라 그러죠. 그래서 경비법상 5가지로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 5가지는 기본적이고, 그래서 경비업법에서 또 상세하게 또 강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민간 경비론이나 경비업법에서는 필히 시험에 나오는 단골 요소가 되겠죠. 요소되고, 그 다음 요런 이제 경비업에 대해서 보면 이렇고, 만약에 이제 경비원을 중심으로 본다면 경비업법상에는 우리 이렇게 이러한 업무를 하는 경비업자가 경비업을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죠. 경비업자가 고용한 사람을 뭐라고 한다? 경비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경비원에는 일반 경비원과 특수 경비원이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은 그 다음에는 좀 특이한 우리나라만의 어떤 제도, 청운 경찰이 있는데
요거는 천경찰법이라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따로 언급해야 되겠죠. 경비원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일반 경비와 특수경비에서, 특수경비원은 나중에 그저 경비법에서 배울 때 나오겠지만은 무기를 소지하고 관리하죠. 무기를 휴대하고 할 수 있다 하는 부분. 그래서 경비법상의 어떤 분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성격에 따른 분류를 보면, 성격에 따른 분류 보면은 우리 지난번에 자체 경비도 경비의 어떤 요소로 본다 해서 굉장히 지문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O가 되겠죠, 결론은. 그래서 성격에 따른 분류를 보면 자체 경비와 쉽게 말해 대빌되는 뭐가 있겠습니까? 계약 경비가 되겠죠. 경비 되는데, 자체 경비를 위로 올려서 한번 보면, 자체 경비라는 것은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우리 아파트 경비 시스템을 여러분 딱 이해하면 쉽게 이해되죠. 아파트 관리실에서 직접 청소하는 사람, 또는 전기를 보는 사람,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 또 경비를 하는 사람을 직접 고용해서 관리하는 사람들, 요거를 자체적으로 선발해서 교육하고 고용해서 운영한다고 해서 자체 경비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상주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다면 아파트 상주에서 근무한다 해서 상주 경비,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죠. 그래서 이것도 경비의 한 영역이다, 오다 하는 부분이죠. 이와 반대라기보다는 다르게 아파트 관리실에서 직접 경비원들을 선발하고 교육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경비업자에게 도급 계약을 줘서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아웃소싱 업체 이런 요즘 많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을 도급을 줘서 계약한다고 해서 계약 경비라고 하는 겁니다. 용어상 계약 경비. 그래서 이렇게 크게 개념을 잡고 있으면 시험에서 크게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자체 경비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자체 경비와 계약 경비의 어떤 장단점이 있겠죠. 장점. 예를 들어서 지금 자체 경비의 어떤 단점을 보면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시설주가 직접 고용해서 교육하고 관리하니까 어떻게 겠습니까? 직접 통제가 가능하겠죠.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직접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계약을 했을 때 어떤 급여, 다른 수수료가 나는 것을 방지하고 직접 급여를 주니까 급여가 상대적으로 더 높겠죠. 급여가 상대적으로 계약 경비보다는 높다. 그 다음, 급여가 높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수한 자원이 오겠죠. 우수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죠. 우수한 자원.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직접 고용하니까 고용주에 대해서 충성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높겠죠. 잘 보이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고용주가 시키는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반응하겠죠. 요구 조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반응할 것이고, 신속 반응.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사용자하고 직접적으로 마주치고 하니까 뭐 어떤 자기 개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개발에 반응할 것이고,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아파트 경비원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오래 직접 고용을 했기 때문에 오래 채용되면 오래 근무하죠. 자체 경비할 때는. 그러나 계약 경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시로 1년, 2년마다 다른 업체가 바뀔 때마다 경비원들은 고용이 불안해지고 하겠죠. 그래서 올해 자체 경비 같은 경우는 오래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어떤 여건들을 속속들이 다 알게 되겠죠. 그래서 근무지 여건을 잘 파악하고 안다. 뭐 이런 것들이 뭐 장점이 되겠죠. 그와 반대로 단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점은 요런 것들의 어떤 반대적인 어떤 사항들이겠죠. 뭐 어떤 내용이 어떤 인력 운영 이런 것들 반대, 직접적으로 강화하고 통제하고 선발하고 하는 어떤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인력 운영에 있어서 융통성은 없겠죠. 한번 처형하면 구조조정이나 이런 게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나 아웃소싱 업체의 주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웃소싱 업체의 인력을 이번에는 10명 운영한다, 8명 운영한다. 말만 하면은 뭐 융통성이 되겠죠. 그래서 인력 운영의 어떤 경직성. 그 다음에 뭐 어떤 보면은 아무래도 교육훈련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떨어지겠죠. 아웃소싱 업체는 교육 파트 이렇게 전문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상대적으로 그런 어떤 전문성 이런 게 교육이나 하는 이런 데서는 전문성 이런 거는 떨어질 것이다 해서 책에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로 이 파트에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파악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상주 자체 계약 말고 계약 경비도 또 마찬가지겠죠. 장점은 계약 경비는 뭐 급여를 줄일 수 있다는 부분이라든지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거나 방금 단점에서 나왔던 것들이 장점이 나오겠죠. 계약 경비니. 그러나 단점은 충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뭐 하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요거 상호 관계, 장단점이 오가는 관계들을 알면 좋겠다. 요게 시험에 주로 나오는 파트다. 그 다음 어떤 경비업법상 유형과 성격상, 경비업법상 유형, 그 다음 성격상, 성격에 따른 분류를 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분류를 해볼 수 있는 게 경비 주체에 따라서 어떤 경비 주체, 경비 형태라고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해보면은 경비 주체가 누구냐 하는 사람이 하는 걸 인력 경비죠. 주체가 인력 경비. 그럼 상대적으로 기계가 하면 기계 경비가 되죠. 경비를 주도적으로 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거죠.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책에서 나오는 어떤 장단점을 분류하는 부분인데, 인력 경비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어떤 상주하거나 도보 순찰하거나 그 다음에 뭐 어떤 분이 뭐 요인을 경호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하는 것이고, 기계 경비는 어떻게 됩니까? CCTV가 외부 침입자가 있는지 딱 감지해서,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뭐지가 어떤 외부 침입자가 있으면은 전달하겠죠. 전달하면 출동 요인이 대응하는 이러한 3요소로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장단점, 장점과 단점. 이건 책 몇 페이지 있죠? 나올 수 있는 부분은 88페이지인가요? 나와 있죠. 이 부분은 시험에 단골적으로 나오는 부분이죠. 기계 경비의 어떤 장점, 이렇게 해서 88페이지 하단부에 나오는데, 기계 경비는 24시간 동일 조건으로 감시가 가능하죠. 그리고 정확하다. 사람이 보는 눈보다는 장기적으로 소요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어떤 외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넓은 장소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는 뭐 이런 게 있죠. 야간 지각 시간 때도 효율적으로 어떤 시간적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부분, 화재 예방과 같은 다른 어떤 시스템과 통합해서 운영하기도 좋죠. 그 다음 다양한 위해 요소로부터 인명사상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사람이 직접 하다 보면 사람이 다치거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 것들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 다음 과학적인 기능장치에 의해 사고 발생 사항이 보존되어 증거 보존의 효과와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뭐 그거는 당연한 거죠. 기계적 결함이 적을 경우 범죄자에겐 경고의 효과가 있고 사용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해서 요거는 여러분 굳이 외우려고 안 해도 충분히 이해만 하면 맞힐 수 있는 문제겠죠. 그러나 시험 변도는 굉장히 높다. 그렇게 해서 제가 책을 보고 잠깐 언급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 대상에 따른 분류를 해볼 수 있죠. 뭐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상이라고 하면은 여러 분류를 해볼 수 있죠. 신변 보호냐, 아니면 시설을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호송 뭐 경비냐, 아니면은 혼잡 경비냐, 어떤 행사장 경비 이런 게 혼잡 경비죠.
뭐 이렇게 이제 대상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비 실시 방식에 따라서 분류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이 분류하는 그는 외울 필요는 없죠. 외울 필요 없고 경비 실시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이것도 2, 3년에 한 번씩은 출제되는 그런 요소죠. 여기는 보면 1차원적인 경비. 쉽게 말해서 1차원적인 경비라는 것은 한 가지 어떤 경비 형태만 고집하는 거죠. 인력 경비면 인력 경비, 경비원만 채원해서 아파트 경비하는 것 같은 1차원적인 경비. 그 다음에 단편적 경비. 단편적 경비라고 하는, 요거는 어떤 경비를 어떤 종합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단편적으로 그때 어떤 경비에 대응하는 그런 요소들이겠죠. 요거는 어떤 계획을 전제로 했을 때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번에는 뭐 있습니까? 반응적 경비. 쉽게 말해서 어떤 특정한 폐해가 있을 때 그 손실에 대응해서 경비를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요 단편적 경비와 반응적 경비는 개념을 잘 책을 보면서 구별해야 시험에서 선택할 수 있겠죠. 두 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랍은 단편적이냐 반응적이냐가 아니라 종합적인 경비. 종합적인. 여기 제일 바람직한 모습이겠죠. 종합적인 경비. 그래서 인력 경비와 기계 경비를 적절히 섞는다든지 하는 이런 요소. 요거는 시험에 간간히 나온다.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경비 어떤 조직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분류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해보는. 그래서 경비업 부상이 어떤 5가지. 성격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장단점. 기계 어떤 주체에 따라서 인력이냐 기계에 따라서 어떤 기계 경비의 어떤 장단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 경비 실시 방식에 따라서 나누는 개념. 요 정도 알면은 되겠습니다. 조직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민간 경비 조직과 경비원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경비원 교육. 있는데, 요 부분은 경비업법에 나오는 내용을 언급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경비업법하고 민간경비원하고 겹치는 부분이죠. 그래서 주는 경비업법에서 시험이 나오고, 이 파트에서는 민간경비원에서는 간혹 가다가 한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도외시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결국엔 나중에 최종적 모습은 경비업법에서도 공부를 하게 된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 살짝 스쳐 지나가도 된다. 여기서는. 그래서 민간경비 조직에서는 책에 보시면 민간경비 조직에서는 쭉 읽어보시고 개선조직, 개선구조 관리자, 그 다음에 막료, 구조 관리자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개선구조라는 건 쉽게 말해서 한 어떤 뭡니까? 지휘자로부터 해서 중간 지휘자, 그 다음 지휘자 이렇게 쭉 내려가는 부분이죠. 막료 구조라는 것은 어떤 지휘자가 있으면 그 지휘자를 보조해주는 사람, 요런 조직들을 갖춘 조직을 말하죠. 쉽게 말해서 스태프, 참모 조직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교육 파트에서는 이거는 경비법에서 상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하는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 경비원이 있다라고 하면 경비원이 있을 것이고 경비원 중에서도 일반 경비원이 있고 특수 경비원이 있겠죠. 그 다음에 경비 지도사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만의 어떤 특수한 청원 경찰이 있다. 요 사람들의 어떤 교육, 기본적인 여기서는 교육 시간. 일반 경비원은 되려면 신임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신임 교육을 몇 시간 하냐? 24시간 받아야 한다.
시는 교육되고 그 다음에 취직을 해서 직무교육은 매월 4시간을 해야 된다. 월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 특수경비원은 마찬가지죠. 4시간, 88시간을 해야 돼요. 88시간. 매월 6시간. 월. 경비지도사는 48시간을 우리 44시간을 교육받죠. 청원경찰은 매월 직무교육을 6시간을 받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시간을 여러분 책을 읽으면서 체크하고 암기하는 정도 수준. 그 다음 플러스 요 과정들의 과목에는 어떠한 과목들을 교육을 받더라 하는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경비 위해 요소 분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다 읽어보면은 평이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시험에는 크게 나오는 부분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언급해보면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게죠. 편익 분석. 그 다음에 비용 효과 분석. 이런데 쉽게 말해서 어떤 지불한 비용에 비해서 어떤 편익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요거는 숫자로 계량적으로 숫자로 돈으로 평가를 해보는 거죠. 비용 효과 분석은 비용 들인 거를 비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나느냐에 대한 것을 정성적으로 숫자로 할 수 없고 정성이니까 숫자로 할 수 없죠. 정성적으로 그러니까 평가하는 뭐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는 위험관리라는 부분 나와요. 굳이 시험에 여기서 나온다면 위험관리 부분에서 상식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데 위험관리 부분 여기서는 108페이지 정도 넘어갈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이 108페이지에서 보면 180페이지 상단에 있는 거기 내용 밑에 있는 순서들이 있어요. 보통 위험 요소의 확인, 위험 요소의 분석, 위험 순위의 결정, 대응, 위험 요소의 감소, 보안성 및 안전성 평가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순서 이해하시고 그 다음 3번 항목에 보시면 확인된 위험에 대한 대응은 위험의 제거, 회피, 감소, 분산, 대체, 감소와 접근 방법의 통합 등의 방법이 적용된다 하는 요 부분만 여러분들 읽어보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 제거가 뭐냐, 회피가 뭐냐, 감소가 뭐냐, 위험 분산이 뭐냐 하는 부분, 요 부분은 책을 읽으면 알 수 있는 평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분 정도는 시험에 위험 관리 부분에서는 나올 수 있겠다. 용어하고 아까 순서 있죠. 요 정도는 알고 넘어가면 좋겠다. 그 다음에 경비조사 업무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경비조사의 목적 요 정도 편하게 하셔도 60점 넘길 수 있겠죠. 집중과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비조사 업무에서는 109페이지 중간 부분에 조사 업무의 목적해서 종합적인 경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사전에 어떤 조사를 하면은 상태를 알기 때문에 종합적인 경비계획 수립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 경비시설물 내에 있는 모든 구성력의 경비와 관련된 협력을 얻을 수 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러한 파트도 있고 이러한 분야도 있던 사람들이 있더라. 알면은 어떻습니까? 협조해야 될 사항, 도움을 받고 주고 할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 경비시설물에 대한 경비의 제약점을 찾아낼 수 있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이것 때문에 조사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 경비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와 정확한 산출을 할 수 있다. 탁상에 앉아서는 정확한 예산 산출이나 이런 게 안 되겠죠. 실제 발로 뛰어보니까 하면은 정확한 어떤 예산 소요라든지 이런 걸 산출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조사 업무의 목적, 요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판 민간 경비의 어떤 조직 및 업무 요 파트는 이론 강의는 간략하게 마치고 요 파트는 앞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오겠죠. 시험 문제를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청운경찰의 직무교육 시간은 아까 나왔었죠. 청운경찰 시간에서 답이 2번 4시간 이상 돼 있는데 요거는 틀렸죠. 오답이 나왔네요. 매월 10시간 이상. 4시간 이상 누굽니까? 경비원 직무교육. 이렇게 오답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2번 일반 경비원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다 옳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신임 교육은 이론 교육 조금 전에 나왔죠. 4시간 이상이라고 했죠. 신임 교육이니까 직무 교육이 4시간 이상이고 신임 교육은 이론 교육이 4시간, 실무 교육이 19시간, 기타 1시간에서 24시간 한다. 첫 경비원이 되려고 하면 외부 기관에서 24시간을 교육받는다. 그 중에 이론 교육은 4시간이고 다른 교육이 19시간, 기타, 사고예방 이런 분야적 기타가 1시간 있다. 그래서 직무교육은 4시간 이상이다. 이렇게 여러분 그 정도는 구분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자체 경비냐, 상주 경비냐 뭐 이런 부분이 있겠죠.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직접 아파트 관리실에서 경비원을 채용하고 교육하고 운영하는 그런 것들을 자체 경비 또는 상주 경비라고 한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다음 장. 다음 장은 그 4번은 똑같은 문제죠. 도급을 줘서 여기서 문제가 조금 잘못됐는데 문제 설명 부분이 없더라도 답을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번 자체 경비하고 상주 경비는 같은 용어거든요. 그러면 2번, 4번은 답이 아니죠. 1번은 회사 경비 서비스라는 이런 용어는 우리가 배우지 않았죠. 그렇다면 답은 계약 경비다. 문제는 잘못됐지만 여러분 이것도 문제 푸는 방식이겠죠. 그 다음 5번 자체 경비와 계약 경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 경비는 계약 경비에 대해서 인사관리 차원에서 효율적이다. 어떻게 보면 융통성은 떨어지죠. 아웃소싱 주면 10명 운영하던 인원을 8명으로 줄여주세요 하면 쉽게 융통성 있게 적용되지만 직접 고용하면 그게 힘들겠죠. 그 다음에 2번은 자체 경비는 사용자를 억시하지 않고 소신 있게 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체 경비는 소신 있게 다소 소신 있게 할 수는 있겠지만 사용자에게 어떤 충성도가 높다 그러죠. 직접 고용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계약 경비는 자체 경비에 비해 직업적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약금 아웃소싱한 거는 이직률이 높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다. 답은 3번이네요. 5번은 이것도 답이 오답 됐네요. 5번도 잘 풀어보시기 바라고 5번에 4번은 계약 경비원들은 자체 경비원보다 높은 중심을 갖는다. 계약 경비는 아니죠. 직접 고용한 자체 경비가 중심이 높다. 그래서 5번 여러분 오답이기 때문에 잘 풀어보시고 그 다음 쭉 넘어서 9번을 보게 되면 경비 실시 방식 중 단지 특정한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그 사건에만 대응하는 경비 형태 우리 요 1차원적, 단편적, 반응적, 종합적 이렇게 구분하는 게 있었죠. 거기서 요 구분도 오답인데 답은 반응적 경비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단편적 경비하고 반응적 경비를 여러분 잘 구분해야 되겠다. 단편적 경비는 뭐 어떤 경비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계획이 없이 필요할 때마다 단편적으로 어떤 손실 예방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 추가로 경비를 또 세우는 이런 개념이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구분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구분도 오답이네요. 다음 뒤로 넘겨서 1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 우리나라의 인력경비와 계획경비의 설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앞번에 다 인력경비, 계획경비에 대해서 문제니까 16번을 풀어보게 되면 틀린 그런 데 있어요. 나머지는
영재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맞는 말이죠. 인력 경비 없이 기계 경비 시스템만으로도 경비 활동이 목표 달성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거는 아니죠. 서로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인력과 기계 경비 양자 가운데 어디에 비중을 둘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경비 대상의 특성과 관련있다. 그렇죠. 4번 최근 선진국과 기술 제휴 등을 통한 첨단 기계 경비 시스템의 개발뿐만 아니라 국내 자체적으로도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지금 시대 상황으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내기가 힘들다. 오래된 기출 문제를 인용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왔죠. 그래서 굳이 답은 4번이라고 하지만 답이 될 수도 없겠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 기술 발전을 추세해 보면은 이런 문제는 나올 수 없겠다 해서 소개를 잠깐 드렸고요. 다음 장 보시게 되면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상식선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20번 보면은 우리 배운 거하고는 약간 다른 분야죠. 민간조사 대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정확하게 답을 딱 떨어지게 찾는다라고 하면 명확하게 맞는 걸 찾으면은 2번 민간조사원은 경비업법에 대해 왜 언급이 안 돼 있어요. 나중에 경비업법 배우면은 알겠지만 민간조사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관할 구청의 서비스업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뭐 이런 부분들 다 맞는 말이죠. 경비업법상 민간조사 업무는 경비 업무의 한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당연히 경비업법에는 민간조사 분야는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2, 3, 4는 명확하게 맞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옳지 않는 것은 1번인데 1번도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 명확하게 틀리다 맞다라고 말하기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려요. 민간조사 제도가 하나의 정형화된 형식을 갖추고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다. 어떻게 보면 지금 법적인 뒷받침이 안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맞는 말이죠. 그러나 업무가 수행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틀린 그런 부분 되겠죠. 그래서 답은 굳이 1번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여기서는 2, 3, 4번이 명확하게 맞다는 그런 인식을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다음 장 경비요원들의 활동 형태가 맞는 것은 23에서요. 그래서 경비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 초소에 있다가 그거는 뭡니까? 어떤 외부 침략이 있으면 출동해 가죠. 그렇게 보면은 예비대 성격이고 또 출동한다는 측면에서 기동타격 어떤 그런 의미고 고정해서 근무한다면 고정근무 그리고 또 고정해 있다가 순찰 돈다고 친다면 순찰 업무 뭐 이런 개념 여러분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26번 다음 중 경비부서의 조직화에 대한 설명은 어느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조직화에 대해서 설명 쭉 해보다 보면은 조직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조직화 앞부분에서 책에 보면 고려사항에서 어떤 권한의 위험, 통솔 범위, 경비 인력의 어떤 수정 등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있었죠. 그래서 작은 경비 조직, 큰 경비 조직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소개를 해드렸고 다음 장 29번 보게 되면 경비부서의 최우선 목표는 뭐냐? 본질적인 게 손실 최소화죠. 사고 예방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메모에도 경비부서의 최우선 목표는 위의 요소의 해소이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 31번 어떤 그 뒤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역할이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가라는 걸 묻는 전체 문제니까 대표적으로 31번만 풀어보면 어떤 문서의 확인, 감시, 경비의 명확성, 회계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역할에 해당되는가 해서 묻고 있네요. 그래서 책에서 앞부분에서 읽어보면 여러분 구분할 수 있는데 경영상의 어떤 역할이다. 문서도 들어가고 회계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 그래서 경영상의 어떤 문제들하면 기획, 조직, 뭐 채용, 지도, 감독, 뭐 조직을 혁신시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그 다음 장 넘어가면 자 여기서는 일반 경비원, 관리감독, 뭐 경비원에 대한 문제들이 122페이지, 123페이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답 부분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6번에 보게 되면 다음 중 관리자가 직접 감독할 수 있는 통솔의 범위에 해당되는 최대의 인원수로서 알맞은 것은
그래서 앞부분에 이런 거는 외우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하는, 그래서 답 3번으로 나와 있는데 답은 1번이 되겠다 하는 부분, 여러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39번을 보게 되면 일반 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과목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까 우리 신임교육은 몇 시간 한다고 그랬죠? 24시간 예부기관에서, 직무교육은 채용돼서 일을 하면서 경비지도사나 어떤 경비대장 이런 분들이 월 4시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임교육 같은 경우는 그 과목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 알아야 된다 해서, 여기는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경비업법, 당연히 경비 신임교육 때 1번 과목에 나와 있어요. 경비업법, 화재대처법, 요거는 기타 과목에 사고 예방 대책의 소과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체포 호신술, 경비원이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사격술은 없다. 그러나 특수경비원은 총기도 소지하고 이러한 과목도 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넘겨서 보면은 다 일반 경비원에 대한 어떤 그 다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보면 45번 문제 보면 확인된 위험의 대응 방법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 순서 부분 지웠나요? 순서, 그 다음 그 용어, 감소, 뭐 회피, 제거, 대체 이런 용어들 기억해 두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 묻는 문제인데 감소도 용어를 틀리게 했고 회피도 틀리게 됐고, 위험의 제거가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위험의 보강, 요거는 보강이 아니고 대체에 대한 이야기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그래서 요 용어에 대해서는 요거는 한 간간히 시험에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높은 보호 대상을 한 곳에 집중시키지 않고 여러 곳에 분산시키는 것을 위험의 분산이다. 위험의 감소는 완벽한 위험의 제거 내지 위험의 회피가 불가능하다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4번 지문에 위험의 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험의 보강이라는 말은 우리 그 용어 자체에서 아예 언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대체다, 그런 부분 나와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그 순서, 그 다음에 용어가 뜻하는 내용, 정의 이런 것들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2, 3년에 한 번은 식은 비슷하게 지문을 조금씩 바꿔서 시험이 출제되는 문제다 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